벌써 8강째입니다, 여러분. 복수수 2차 방정식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복수수란 말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허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은 실근만, 실수인 근만 다루는데 허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허근이라는 것도 이제 또 다루게 되고, 막 근의 판별이라는 얘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번 강좌, 이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은 뭐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본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씩 여러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개념 정리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아주 손쉽게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거는 감기예요, 감기. 저거 지금 감기가 일주일 동안 낫지 않아서 수업 중간에 계속 콜록콜록 기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좋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우리 공부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약속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렇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그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뭐 이렇게. 그래서 인수정리한 게 뭐냐면, 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서 0 됐다 그러면 그 다항식은 뭐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인수분해하면, 그렇지, 1을 대입해서 0 돼 있다 그러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됐다 그러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 20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유제 6번 관련된 문제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6번의 1번 먼저 보시면 x에 대해서 4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x에 대해서 3제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인수분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주된 테마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겠다 그랬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이제 정작 수능을 공부하게 되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런 다항식,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한 이 정도만 대입하면, 그것도 80%는 거의 다 1을 인수로 갖도록 출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고등학생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인수정리 자체가 지금 학생 목표이다 보니까 인수 찾기가 좀 힘들도록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1 마이너스 1, 뭐 2 마이너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해,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해가지고 인수 찾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느낌대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건 쉽죠. 딱 보니까 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x 대신 1을 대입해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야?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와버리잖아. 1 대입했더니 0 됐구나. 1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이 안에 뭐를 들고 있을 것이다? x-1이라는 인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1과 뒤에 나오는 괄호처럼 얘가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완벽하게 설명해야 돼. 여기에 있는 거를 찾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조립제법이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얘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니까 Q가 바로 몫이고 R이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쵸? A를 B로 나누면 몫이 Q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 이퀄 앞에 가로 뒤에 가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식은 얘로 나눴을 때, 이 식은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진짜. 그렇지,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만 찾으면 된다? 이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가장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조립제법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야,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암기로 조립제법 왜?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건데 한다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니까 몫을 찾을 제일 쉬운 방법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몫과 나머지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조립제법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7 순서대로 쓰는 거죠. 1, 그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6 이렇게 쓰고 니은자를 긋는다. 여기다 뭘 써야 돼요? 1이라고 써야지. 그죠? 얘로 나눈 몫을 구할 때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쓴다. 내려가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2, 곱하니까 2, 더하니까 마이너스 5고요. 곱해버리니까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0 이렇게 없어진다. 얘가 0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여기 나오는 나머지가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되는데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자리에 들어올 내용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몫이 된다. 3차식이겠네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될 테니까 x의 세제곱부터 시작하면 돼요. x에 대해서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버려야지. 이건 이제 한 번 더 하려면 3차식이니까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또 0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또 0 나왔어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쓰고 다시 한번 니은자를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내려가니까 얼마고요?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6. 재활용한 거야. 아까 써있던 거를 고스란히 그냥 재활용한 거라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6. 그래서 0 없어진다. 이게. 아, 이것이 바로 몫이구나. 그 얘기는 얘를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런 뜻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과 마찬가지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앞에 있는 건 고스란히 그대로 내려올 테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되죠? 다시 얘를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됐다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되죠?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써놓고 이 뒤에 있는 건 뭘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마찬가지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조립제법을 이용하고 나면 결국 몫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또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보자고.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이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하는 거고 2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거 3이 6이잖아. 3이 6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맨 앞에 있는 것까지 그대로 다 써주면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차식을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되다.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왔지만 되게 막 그 뿌듯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었을 때 1900 얼마였지 그때가? 1992년이었구나. 1992년도에 제가 이걸 탁 풀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야, 중학교 때 인수분해라 그러면 4차식 인수분해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는데 내 힘으로 이거를 4개의 가로로 만들 수 있구나. 인수분해를 했구나. 아주 좋은. 그죠? 어떤 원리야? 그렇지. 그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바꾸는 그런 원리. 그죠? 인수정리 또 조립제법을 다 이용해서 답을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살짝 인수정리가 인수찾기가 좀 힘들게 나와 있어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이거는 1을 대입해도 0 아니야.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당히 어려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저기 약수는 1과 3밖에 없잖아요. 얘의 약수, 2의 약수는 1과 2밖에 없잖아. 그럼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1과 2는 아까 체크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인수가 될 수 있는 거, 인수 찾는 후보들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다른 말로 1, 2, 3분의 1, 3분의 2 중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대신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튀어나온다고. x 대신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보세요. 3분의 1 대입하면 3의 세제곱분의 1인데 3을 하나 곱하면 3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 테니까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되고 3 대입하면 9분의 1인데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9분의 2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5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얘는 뭐야? 9분의 3 다른 말로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6 다른 말로 2 빼기 2니까 0 나왔잖아. 이게 어렵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연습도 좀 해주셔야 된다. 아 선생님 3분의 1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식이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 마이너스 3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이 식을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마찬가지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개수만 가지고 3, 2, 5, 마이너스 2 이렇게 따오고 니은자 그리고 여기다 3분의 1 이렇게 내려가면 3,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곱하면 1, 더하면 6, 곱하면 2 그래서 0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라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3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뭘 끌어낼 수 있어요?
3을 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 3을 끌어내버리면 x-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3을 끌어낸 거야. 여기에서 3을 끌어내서 여기다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3을 끌어냈으니까 남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만 남는다.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연결부 플러스라서. 되죠? 그렇다면 얘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아유 예쁘게도 3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해버리면 예뻐지죠. 얼마예요? 3x-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를 3x-1이라고 쓰니 물론 이렇게 나눈다고 틀렸다 그럴 수는 없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예쁘게 다듬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그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 인수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고차식의 인수분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 훌륭해요. 훌륭해요. 고1 예의과정, 고1 예비과정, 나이도 아직까지 막 17살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여러분 완벽하게 풀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충분히 그 만점에 받을 수 있는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충분한 그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그 매년 여러분 뭐 기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기적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나온다고. 근데 아무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방법대로 본질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누구나 수학은 기적을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중에서 딱 보면 그런 친구들 많은데 작년 얼마 전에 봤었던 수능에서도 정말 3월 달에 모의고사 점수가 6등급인가 그랬던 학생 하나 있었어요. 6등급인데 이번에 만점 나왔어요. 그것도 이과 학생인데 6등급에서 그것도 3월 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3월 달에 6등급. 그러니까 6등급 완전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친구거든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 뭐라 그래요? 기적. 누구나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한 거야?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본질적인 공부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 찰 때 못 잡겠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딴 과목을 또 이렇게 수학이 많이 오른 대신 딴 과목을 망쳐가지고 다시 시험 봐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가능한 거지만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수학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이건 맞는 말이니까. 그건 정말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돼지같이 생겼잖아요. 착한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희망을 준다는 거는 그냥 강제적인 희망이 아니야.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 나의 도리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될 사람한테 안 된다 그래야지. 하지만 진짜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바보같이 막 이렇게 암기하고 막 이런 것만 좀 벗어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 꼭 그거 잊지 말고 공부를 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소수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소수라는 건 말 뜻이 뭐냐면 일단 수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실수 이런 게 있고요. 허수 이런 게 있어요. 실이라는 게 바로 뭐게요? 리얼 이런 뜻이에요. 리얼 넘버. 숫자 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걸 사람들은 실수 그래요. 말뜻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야. 허수, 이 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imaginary. imaginary가 뭐예요? 상상 속에서 가능한 뭐 이런 얘기거든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수예요. 상상할 수 있는 수. 그럼 그게 무슨 수예요? 여러분 동물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동물 있잖아요. 뭐 있어요? 용. 제가 용띠거든요. 용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잖아요. 뭐 비룡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아니면 해태. 우리나라에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해태 같은 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식물은 아니잖아. 용이 식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물이긴 동물인데 상상 속에 그런 것처럼 마치 비유를 드는 그런 것처럼 숫자 중에서도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숫자라는 게 있대요.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허수라 그러는데 이 허수를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학을 하도 좋아하게 돼서 나중에 수학에 관련된 전공을 여러분이 하신다. 대학교 가서. 그러면 이제 허수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허수가 어떤 의미인지 정의라든가 아니면 허수의 계산 정도까지만 익히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쌤 상상 속에 가능한데 왜 배워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허수를 소개해 드린다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정의 같은 것 좀 가지고요. 또 이렇게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만 익히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수라 그러니까 지금 겁부터 먹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가 뭐냐면 실수를 실제 존재하는 수 그럼 또 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실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대소 판별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대소 막 크다 작다가 존재하는 게 바로 실수예요. 여러분 1, 3, 루트 2 뭐 로그는 아직 배우지 않았겠구나. 이런 것들 다 크다 작다가 있잖아요. 이거 크다 작다. 3이 더 커요. 1이 더 커요. 3이 더 크잖아요. 크다 작다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실수라 그래요. 응? 이런 게 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는 뭐냐? 실수가 아닌 것들이 허수인데 얘네들은 따라서 대소 판별이 가능하게요, 불가능하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습한 친구들 2아이가 있고 3아이가 있다. 누가 더 커요? 어떤 애들은 쌤 이건 아이가 3개 있고 아이가 2개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허수는 대소 판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사람들 허수라 그러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크다 작다라는 게 없는 게 바로 허수고 실수라는 것은 크다 작다가 있어요. 따라서 이 실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수와 0보다 작은 수 그리고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게 바로 실수예요. 모든 실수는 항상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는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구별 못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는 거야.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 근데 0보다 큰 수를 사람들 뭐라 그러게요? 양수라 그래요. 0보다 작은 수를 뭐라 그러게요? 음수라 그래요. 그래서 실수는 양수도 있고요. 0도 있고요. 음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 부호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세상에 뭐밖에 없는 거야. 실수 중에서는 0밖에 없고 0을 제외한 거는 무조건 다 양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양수는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음수도 제곱하면 다시 양수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잖아. 그죠? 음수 제곱해도 양수고 양수 제곱해도 양수니까 결국 0만 제곱하면 0이 된다 이런 뜻은 실수를 제곱하면 대부분 다 양수가 되지만 0일 때만 한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 대부분은 양수지만 0도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실수는 제곱해서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다. 그거는 말 자체를 해석한 거고요. 실수의 정의를 얘기하죠. 그러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런 사람들이 실수라 그래요. 뭐라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걸 뭐라 그런다고? 실수 이렇게 해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들은 다 제곱하면 양수도, 양수구, 음수도, 양수구, 0도 제곱하면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런 허수의 뜻은 뭐냐면 이게 실수 아닌 수예요. 실수가 아닌 수 이런 거야. 아닌 수.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 그렇다면 결국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인가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실수가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0보다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야. 허수를 제곱하면요. 허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전히 허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허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실수가 아닌 거.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 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런 숫자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여러분 루트 A의 뜻이 뭐예요? 루트 A. 이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잖아요. 루트 4가 뭐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잖아. 루트 5가 뭐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죠. 루트 6은 뭐예요? 제곱해서 6이 되는 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야 뭐를 제곱하면 4가 되니 그러면 알 수 있지.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양수 중에서는. 물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가 되겠지만 양수 중에서는 2를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죠. 뭐를 제곱하면 선생님 100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숫자 뭐야? 10이잖아요. 쉽죠? 뭐를 제곱하면 100이 된다고요? 10. 이거 쉬워.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그럼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낼까요? 뭐를 제곱하면 100일이 돼요? 대답해 보세요. 뭐를 제곱하면 100일이 될까요? 뭐를 제곱하면 100일? 모르잖아. 알 수가 없죠. 대략 한 10보다는 좀 크겠지. 왜? 10 제곱하면 100이니까 좀 모자니까 10보다는 좀 클 거고 11을 제곱하면 120일이니까 이거보다 넘치니까 11보다는 작을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0점 자가자가라는 숫자를 제곱해버리면 한 그 10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낸 게 루트 100일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루트 100이란 건 뭐냐면 제곱해서 100일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루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양 또는 0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게 된 이유, 루트의 정의는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루트 3이라는 건 뭐고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따라서 얘를 진짜로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니까 어머! 루트 3이라는 숫자를 제곱했더니 3. 다른 말로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루트 3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얘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얘는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왜? 얘를 제곱했더니 3이잖아요.
얘를 제곱했더니 3이잖아요. 3은 양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수 이렇게 되고.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5의 해석은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니까 얘를 진짜 제곱하면 마이너스 5거든요. 얘를 진짜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5거든. 얘를 진짜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5거든. 그 얘기는 결국 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음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실수는 아니잖아. 실수는 아니라고. 실수는 아니니까 이런 수를 뭐라고 읽을 수 있다? 허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아, 루트 마이너스 6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뭘까요? 제곱했더니 음수니까 실수는 아니잖아. 그런 수를 뭐라고 읽는다고? 허수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면 뭐다? 실수.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면 뭐다? 허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 허수를 나눌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이면 음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허수 한 여러 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여러분 허수 좀 만들어 볼까요?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음수로만 만들어 보면 다 허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뭐 루트 마이너스 이것도 허수네요.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니까. 루트 마이너스 3 이것도 허수네요. 루트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10 이것도 허수고, 루트 마이너스 16 이것도 허수고요. 루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뭐라 그럴까? 25 이것도 바로 허수가 되는 거지. 이게 다 허수입니다. 얘도 허수고요. 얘도 허수고요. 얘도 허수고요. 얘도 허수고요. 얘도 허수다. 근데 얘네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루트 마이너스는 뭐 그대로 루트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루트 1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얘는 루트 1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얘는 루트 2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분류가 가능하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얘네들이 바로 무슨 수라고요? 허수요. 근데 허수는 분석해보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는 다 실수였어. 이거 다 실수잖아. 얘들 다 실수잖아요. 실수. 루트 16은 뭐라는 실수야? 이거 4. 루트 25는 5라는 이게 실수잖아. 아, 원래는 실수였는데 여기 1이 생각돼 있다 보면 1, 루트 3, 루트 10, 4, 5는 실수야. 실수. 근데 그 실수에 뭐가 붙어서?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이 붙어서 허수가 되는구나. 아, 결국 모든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서 다 허수가 됐구나.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이야말로 루트 마이너스 1이야말로 허수가 되도록 하는 단위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허수단위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미국말로, 영어로, 미국말 아니죠. 영국말이죠. 영어로 이거를 imaginary, 이게 뭐야? 상상의. number, 여기까지가 무슨 뜻? 허수. unit, 여기까지 뭐야?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나라 사람은 허수단위라고 읽지만 이쪽 영어권에서는 imaginary number unit라고 읽어. 이 중에서 맨 앞 글자가 뭐야? i잖아요. i.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기호화시켜서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한 거야. i라고 써버리자. 이런 얘기. 결국 모든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모든 허수는 뭘 가지고 있다? i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건 다 멋들이니까 원래는 다 실수였으니까 그 실수에다가 이런 실수에다가 i를 붙이면 다 허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건 그냥 i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루트 3에다 i를 곱한 거니까 루트 3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루트 10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루트 10i다. 얘 같은 경우는 4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4i다. 얘 같은 경우는 5i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허수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는 숫자? i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뭐가 되겠구나? 허수가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허수의 생김새예요. 원래는 뭐부터 시작한 거야? 그렇지, 허수의 정의.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실수인데 그게 아닌 게 허수다. 거기서 첨차 한번 이렇게 사고를 한번 확장해 보니까 모든 허수에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구나. 루트 마이너스 1이야말로 실수를 허수로 바꿔주는, 허수로서의 숙명적인 운명을 타고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i라고 표현하는 거고, 앞으로는 i가 들어있으면 허수, i가 없으면 실수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는. 되죠? 여기까지가 허수의
복소수 그 허수 단위 i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허수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허수 몇 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i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3i 이거 허수고. 좋아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i 이것도 허수고. 물론 루트 3i도 허수고. 물론 3분의 1 i도 허수고. 이렇게 실수에다가 i만 붙이면 다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허수지만요. 1 플러스 2i 이 전체도 허수예요. 3 마이너스 6i 이 전체도 허수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거 허수. 이거 전체. 이것도 뭐야? 이것도 허수야. 선생님 얘는 실수잖아요. 실수랑 허수랑 합쳐져 있어도 다 이 통째로 다 허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뭐야 지금? 허수. 얘도 뭐야? 허수. 얘도 뭐야? 허수. 얘도 뭐야? 허수. 얘도 뭐야? 허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허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내는 허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i항으로만 되어 있는 허수들도 있어요. 이런 허수들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순허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퓨어 허수. 순수한 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허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i가 i항으로만 되어 있는 것 사람들은 순허수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그냥 이거는 뭐 따로 이름은 없지만 일반적인 이런 허수들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시작? 허수. 그러니까 있지만 이거는 순허수라 그러기도 하지만 아무튼 허수. 이것도 뭐야? 허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건 다 뭐야? 허수. 근데 이건 뭐야? 실수. 이것도 뭐야? 실수. 이것도 뭐야? 실수. 이것도 뭐야? 실수. 마이너스 9.5 이것도 뭐야? 실수. 이건 뭐야 다? 실수. 이런 건 뭐야? 허수. 이거를 다 합쳐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다 합쳐서 허수도 또 실수도 포함한 모든 수 개념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복소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또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너 컴플렉스 있네 할 때 그 컴플렉스가 아니라 여러분 서울에 혹시 와 보셨어요, 여러분? 지방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보면 종합운동장이라고 있어요. 종합운동 넥스탑. 그 삼성역 다음에 종합운동장역이라고 2호선에 있어요. 2호선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 그 안내 방송이 다음 역은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 다음에 곧바로 영어로 넥스탑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한다. 스포츠 다음에 컴플렉스가 붙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복합돼 있다 이렇게 다 모아놨다 이런 뜻이. 야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심지어 수영장까지도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컴플렉스 개념인데 그래서 허수도 있고 실수도 있는 이 두 개를 싸잡아서 부르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를 중국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이게 뭐니 그럼 복소수야. 이건 뭐니 복소수야. 이건 뭐니 허수야. 이거는 뭐니 실수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 지금. 하지만 바보스러운 얘기지. 왜? 허수도 복소수고 실수도 복소수니까 얘도 복소수 이거 다 복소수 맞습니다. 이것도 복소수죠. 복소수 근데 특별하게 이것만 복소수라 그러지 말라고. 다 복소수야. 실수도 복소수고 허수도 복소수인데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고 복소수 중에서 허수라고 부르는 거고 감기 너무 싫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고 실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 합치면 뭐라고 얘기한다? 복소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거 뭐니 그랬을 때 복소수요. 이건 뭐니 그러면 실수요. 이런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중에서도 허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소수 중에서도 실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느껴지실까요?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시작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실수도 허수도 모든 실수 없수 포함해서 모든 복소수는 이런 얘기가 있어.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정말 중요한 속담이에요.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써드릴까요?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쓴다고. 단 A와 B는 실수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 복잡해지죠.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냥 실수. 이거 뭐야? 이거 실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한글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뭐라고?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한 번 더.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A 플러스 BI 형태 뭐 이래도 좋지만 실수 플러스 실수 형태.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였을 때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모든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실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허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 선생님 이거 실수잖아요. 예. 이거 실수잖아요. 예. 선생님 이거 허수잖아요. 맞아요. 1 플러스 5i 이것도 허수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든 복소수는 다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 5는 5 플러스 0i 이렇게 쓰면 되잖아. i에다 0 곱하면 없어질 테니까 5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마이너스 1도 그렇지.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3i는 얘도 0 플러스 3i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얘는 뭐 그대로네요. 1 플러스 5i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이 모든 복수는 다 실수 플러스 실수 i, 실수 플러스 실수 i, 실수 플러스 실수 i,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해되시죠? 이때 이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앞에 있는 이 실수를 삼는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있는 이 실수를 잘 들으세요. 이거를 실수 부분 그래요. 뭐래요? 실수 부분 그래요. 이 A를 실수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실수인 B를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허수 부분 그래요. 물론 분자를 생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실수 부분도 실수고 허수 부분도 실수야. 허수 부분은 여러분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허수 부분은 I의 개수. 그러니까 I의 개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B 얘기하는 거야. B. 얘를 실수 허수 부분이라 그러는 거지 BI를 허수 부분이라 그러는 게 아니야. 여기는 A가 실수 부분 I의 개수는 이 B를 뭐라 그러지 아시죠?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실수부도 실수고 허수부도 실수다.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5라는 실수를 가지고 실수 부분 얘기해 보세요. 5. 허수 부분 얘기해 보세요. 0.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실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을 가지고도 실수 부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허수 부분 0 이렇게. 3i를 가지고도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3. 이걸 가지고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5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아이고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직접 바꾸지 않더라도 얘만 가지고도 다이렉트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실수분 얘기해보세요. 5, 허수부분 0, 실수부분 마이너스 1, 허수부분 0. 좀 되죠? 여러분이 대답해봐. 이게 실수부분 0, 허수부분은 3, 3i가 아니에요. 3. 실수부분은 1, 허수부분은 5.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모든 복소수는 실수, 허수 포함해서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복소수를 가지고 실수부분과 허수부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제 1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음 복소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복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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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소수 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 허수, 얘는 실수, 얘는 허수. 근데 얘는 용어가 하나 더 있어. 순허수, 그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됐어요? 아양만 있는 걸 순허수 이렇게. 다음 복소수에 실수분과 허수분을 각각 말하시오. 쓸 필요도 없잖아요. 실수분 얘기해보세요. 2, 허수부분 3. 아주 잘했어요. 실수부분 5, 허수부분 0 이렇게. 실수부분 0, 허수부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양의 개수. i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허수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수와 허수를 각각 구하셔. 이렇게 하기 너무 쉽다. 이거 뭐야? 허수. 얘는 실수. 얘는 허수. 따라서 실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5밖에 없는 거고요. 이 숫자와 이 숫자는 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켤레복소수를 얘기해요. 선생님 뭐 웬 켤레? 양말도 아니고. 켤레복소수라는 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요. 원래 G라고 읽는 거지. G. Z라고 읽으면 원래 안 되죠. 그죠? G 이렇게 읽어야 돼. Z라고 읽기도 한다 그랬다. 제가 원어민한테 물어봤었어요. 원어민한테 이거 Z라고 읽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될 건 없어. 근데 그렇게 잘 안 읽어.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저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확인했어요. 작년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제 옆에 수학책이 있길래 한번 얘기해 보니까 이거 Z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쪽 사람들도. 우리는 그냥 Z라고 읽도록 하겠어요.
걔 괜찮잖아. 읽어봐 시작. Z를 G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그냥 Z라 그랬어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얘기했을 때 이 Z 위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얹고 막대기를 영어로 바라 그럽니다. 읽을 때는 그래서 G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아니면 Z바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얘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Z라는 복소수 모든 복소수가 다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얘의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켤레 복소수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켤레 복소수예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가 A 마이너스 B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친구들은 아 선생님 가운데 부호를 바꾸는군요. 아니야. 가운데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얘는 허수부 얼마예요? B. 그거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B로 바꾸는 거.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가 1 플러스 3i 이렇게 돼 있을 때 Z 바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허수부가 얼마야? 3이잖아요. 그걸 부호를 바꾸니까 시작. 1 마이너스 3i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돼요?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3 마이너스 6i 해놓고 이 전체에다가 막대기를 길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의 뜻은 뭘까? 3 마이너스 6i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게 바로 켤레 복소수니까 3 플러스 6i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2i 플러스 1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해라 그랬는데 선생님 가운데 부호 바꾸는 거니까 2i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 부호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가 아니라 그렇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니까 마이너스 2i 플러스 1로 대답해야지만 최종적인 답이 된다. 결국 I양의 부호를 바꾸는 거 다른 말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것을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자? 켤레 복소수다.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3번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첫 번째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니까 2 마이너스 3i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5 플러스 0i잖아요. 5 플러스 0i의 켤레 복소수는 5 마이너스 0i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5 플러스 0i나 5 마이너스 0i나 이게 다 뭐예요? 5가 돼버리는 거니까 실수는 아무리 켤레를 해도 자기 자신이죠. 됐죠? 실수는 아무리 켤레를 한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다. 0의 부호를 바꿔봐자 그대로 0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5의 켤레 복소수는 5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3i의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i의 개수의 부호를 바꾸는 거,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루트 3에 대해서 i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켤레 복소수의 뜻 뭐 이렇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복소수가 뭔지에 대해서만 지금 살짝 알아봤어요. 이제부터는 옆으로 넘겨보시면 27페이지에는 복소수의 사칙연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일단 살짝 제가 아이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또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벌써 38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맞아요. 여러분이 집중하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수강 후기에서 여러분들이 남긴 글들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선생님 뭐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가 대부분 얘기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불평불만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글씨를 똑바로 써주세요 이거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빨라요 이거 말이 너무 빨라요랑 그 다음에 그거 잘 들어봐요. 첫 번째는 제가 반성을 해야죠. 왜 글씨를 딱 천천히 써야 되는데 글씨를 천천히 써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참 여러분에게 보기도 좋고 막 그러는데 제가 글씨를 무진장 빨리 쓰는데 여러분 제 수업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전국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오디오가 죽어 있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글씨를 쓸 때 말을 하면서 써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은 복소수를 공부할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야 오늘 공부할 게 복소수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쓰는 속도랑 말 속도랑 같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빨라질 약간 흘겼을 뿐이야. 하지만 제가 이걸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예학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남들 영어학원 막 수학학원 막 이런 거 막 다니거나 뭐 이런 때 저는 서예학원 제가 받은 사교육은 서예학원에서 시작됐다니까.
서야거나 그랬었다니까. 그렇게 글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그 글씨가 소중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치 내가 얘기했었잖아. 수학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집중을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쓰는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 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목소리 빠른 건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이 빠르다 그러는데 지구상에서 말이 제일 빠른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진도가 느린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두 문제 풀었어요. 두 문제 이번 시간 시작한 다음에. 진도가 빠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 정적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워낙 지금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계속 들어와 버린다고. 친구 생각도 있고 엄마 생각도 있고 아빠 생각도 있고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수학적인 뭐를 주는 거냐면 자극을 주는 거야. 여러분 뇌에다가. 그러려면 계속 말을 빠르게 해야 돼.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의미는 말을 빠르게 해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일정한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다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만큼 더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처음에야 좀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 때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했던 그렇게 글씨도 또박또박 써주셨던 그런 모든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좋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수학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요? 아이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수학 후기에서. 되죠? 좋아. 자, 이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뭐라 그랬지? 영어로 뭐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허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뭐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루트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요거 가지고 표현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뭐냐면 얘를 제곱해버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고요. 어떤 루트를 전체를 제곱하나 그러면 이 알매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진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다라는 거야. 이때 중간 가정을 살짝 생략해버리면 결국 i제곱이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복소수를 공부하는데 이 허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핵심과 같은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암기죠. 그래요. 이런 건 암기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습득을 하게 암기를 해버려라. 이해는 되잖아. 왜? i의 뜻이 루트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이해라는 과정이라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은 정말 말 그대로 입에 뵐 정도로 나와버려야 돼.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란 말과 i제곱이란 말은 그냥 같은 뜻이다. 그냥 i 제곱 이런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있고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너무나 중요해.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또 페이지 한 장 넘겨서요. 거기 28페이지 보시면 i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문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네제곱 플러스 쭉 나가서 i의 100제곱까지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일단은 i의 뜻, i의 정확한 정의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i에 대해서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됐어요? 이제 곧바로 복소수의 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 연산이라는 것은 사칙 연산 얘기하는 건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야.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가 있고요. 또 하나 해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i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복소수. 얘도 복소수죠. 복소 중에서 허수. 얘도 복소수죠. 복소 중에서 허수. 이렇게 되는 거지. 실수부 3, 허수부 2, 실수부 마이너스 허수 5. 그죠?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더하거나 뺄 때는 너무 쉬운 게요. 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최종적인 결과물도 어떤 거 플러스 어떤 거 i, 다른 말로 a 플러스 bi 형태, 다른 말로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 다른 말로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결과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복수수는 항상 a 플러스 bi 형태로 결과물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돼요. 예. 이때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결과물을 계산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를 계산해서 결과물의 실수 부분 자리에다 써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니까 어떻게 보면 동류항 처리한다고 보셔도 되죠. 2i라는 항과 플러스 5i라는 항을 더했으니까 7i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는 게 바로 덧셈과 뺄셈이에요. 뺄셈도 되게 쉬워요.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빼는 거니까 실수분을 실수분끼리 빼서 3 빼기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4. 왜? 마이너스 1을 뺀다는 것은 더하라는 얘기니까 2i 빼기 5i는 얼마야? 마이너스 3i. 그래서 답은 뭐라고 처리할 수 있다? 4 마이너스 3i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건 쉽죠. 덧셈 뺄셈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면 된다. 이게 끝이고요. 곱셈이 이제 약간 어려운데 한번 곱해볼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5i 이렇게. 곱할 때는 보통 곱하기 기호 안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곱할 때는 우리 저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게 전기와 인수분해였잖아요. 전기와 인수분해였으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해버리면 얼마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잘 봐야 돼. 끝까지. 이렇게 전개하면 15i고요.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i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이네. 플러스 10i에 대해서 제곱이죠.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라. 얘는 그냥 i고 얘는 그냥 i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라고? 감기 걸리면 공부하는데도 아주 지장이 많으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 i제곱이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1. 조금 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i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10i제곱이라고 쓰지만 결국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10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 얘를 최종적으로 결과를 처리해라 그러면 얘와 얘가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동류항 처리하듯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을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15i와 마이너스 2i를 더해버리니까 플러스 13i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3 플러스 13i 형태로 처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실수 플러스 실수 i 형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소수의 곱셈인데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잘 봐봐. 굳이 막 이렇게 아까처럼 4개 항을 다 쓴 다음에 동류항 처리한다 이러지 마시고 좀 우아하게 좀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아하게 계산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어차피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라고 처리한다면 실수부가 될 수 있는 거 먼저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i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i가 생기는데 i항과 i항끼리 계산하면 i가 없어지거든. 왜?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마이너스 3과 저렇게 계산하면 10i제곱이니까 플러스 10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10이죠. 왜?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이렇게 실수부가 될 수 있는 것끼리 조금 우아하게 처리하자라는 거죠. 허수부가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하면 15i니까 곧바로 13i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부터 시작합니다. 1 플러스 3i 이렇게 돼 있고 2 마이너스 6i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두 복소수를 곱하시오. 그러면 실수부가 될 수 있는 거는 2 마이너스 18점 보이지만 플러스 18이니까 2 플러스 18은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됐어요. 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8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8이 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렇게 하면 6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i면 사라지잖아. 따라서 답은 뭐야? 20 이러면 되죠. 실수일 때는 굳이 뭐 플러스 0i 쓸 필요 없이 20 이렇게 처리하면 복소수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소수의 뜻, 그리고 실수, 허수 구분 짓는 방법, 허수가 탄생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산하는 방법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복소수끼리의 나눗셈부터 시작해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